네, 2024년 9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는 국제정치학 용어입니다. Mutual Assurance Deterrence인가요?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니까 너는 나를 못 죽이고 나도 너도 안 죽이고 서로 존재하는 겁니다. 매드라 그러죠, 죽여서. 한자 수거 중에 동기어진이라고 있어요. 무협지를 많이 본 사람들은 금방 알 텐데 같이 죽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논계라고 하는 조선 기생이 일본군 장수를 껴안고 포옹을 하면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던 것에다 양손각을 딱 끼워서 같이 남강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 겁니다. 동기어진.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같이 죽음으로 해서 정신적인 승리 또는 비기거나 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치킨 게임이라고 정치학에서 있습니다. 서로 마주오는 열차가 되는 거예요. 확 달려갑니다. 박으면 둘 다 죽죠. 큰 열차도 깨지고 작은 열차도 깨집니다. 이 힘이 없는 세력들은 종종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임에서 내가 농구 잘하면 농구로 불러들여서 치킨 게임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농구를 잘 못하는 팀은 거기서 지면 다 지는 거니까 피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이라고도 하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드, 동기어진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9일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167명의 야당 의원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도 참여해서 그가 찬성함으로 170명 찬석에 170명 동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이죠. 윤석열을 탄핵해야만 이재명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재명은 사면을 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몇 번을 거부권을 행사해도 들이민다는 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사법부가 독립된 정권이긴 하지만 이제 이재명 처단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재명은 분명히 사법 처리한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되면은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내가 너를 죽일 테니 나를 죽이지 말라는 게 이재명의 노력이죠. 특검법 통과시키고 탄핵으로 몰고 가면서 너 이거 싫으면은 나 살려줘. 이거 재판 멈추게 해. 상호 확증 파괴를 하는 겁니다. 동기어진을 하는 거죠.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싸움을 걸면은 윤석열 정부도 물러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탄핵 내지는 하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는 사법 처리해야 되겠어. 나는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 지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터져나오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지금 냉전 시대 때 미국이 힘이 셌습니다. 소련보다 훨씬 힘이 셌는데 소련이 뭔가 핵무기에서 따라오면은 미국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이격으로 갔죠. 잠수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해서 상호 확증 파괴를 더 강화시키고 소련이 그걸 따라오면은 MD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서가면서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켰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이재명 세력하고 누가 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는 확실하게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윤석열한테 있고요. 지금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에서 행정권을 하려고 청문회에서 온갖 인사권을 다 행사하려고 하죠. 입법부가 행정부가 되려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 국회에서 다수다니까,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이 될 수 있으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행정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수권자입니다. 이 통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유령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뭐 공산주의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라는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 것처럼 김민석 등등이 나서가지고 계엄령을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유령을 퍼뜨리면서 이 통수권을 무력화하는 작업, 그리고 해병대를 갈라치기 해서 군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전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먹힌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먹히다 보면 국가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또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정권이 불리한 것 같아도 또 바뀌거든요. 여론은 또 바뀝니다. 이거 너무하잖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전형적인 보수론자들조차도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서 최악이 됐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그야말로 윤석열은 끝이죠. 그러지 않아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도망가듯이 와서 정부를 운영했고, 그 바람에 대통령과 군수뇌부가 한 군데 있는 우를 범한 면은 있습니다. 비겁한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정부가 의료대란까지 일어나는 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끝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호 확증 파괴나 치킨 게임, 동기어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상당히 지지가 없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를 덤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행정권이 얼마나 동원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사법 처리로 가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협박을 해서 서로 사는 방법을 택하느냐, 타협을 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해병대 특검 같이 무리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최근에 이준석 씨가 성 문제에 대한 무혐의가 나오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해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문조리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재명이라고 하는, 최재형인가요? 미국 국적의 목사가 와서 떠드는데 그자를 왜 잡아 넣어야지. 그자가 수사심의 요청했는데 저는 이번에 자기 처벌하라 했으니까 처벌해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잡아 넣어버려야 돼, 그런 줄. 밀리면 안 됩니다. 동기어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상호 확증 파괴. 근데 이재명 세력이 기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도 뭉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사법 처리가 된다. 이게 제가 보는 정치 기상도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협박으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협박으로 무너져 갈 겁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저희 예측입니다.